오늘은 김태우 스픽스 대구 취재본부장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대구 MBC 이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시의 인사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인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요즘 대구시 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태우 기자. 네. 대구시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본부 인사를 두고 여러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죠? 네, 먼저 대구시 서울 본부가 뭔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대구시가 중앙기관과의 서로 협의를 위해서 2004년에 사무소 형태로 만들었는데 2011년에 본부로 격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대구시의 현안을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서울본부를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직원들의 채용 행태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7월 대구 본부에 근무를 하던 8명을 서울 본부에 근무를 하던 8명을 모두 대구 등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어공들로만 채웠습니다. 공채로 뽑힌 정식 공무원 대신에 임기제 공무원들로만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본부는 지금 별정직과 일반 임기제 그리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은 홍준표 시장하고 다르게 이 어공들이 아니고 늘공,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그 공무원들로 이 서울 본부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좀 다소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모두 빼고 단체장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해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장은 공개 채용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합격된 사람이 홍 시장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습니다. 또 채용 공고 없이 뽑았던 별정직 한 명은 2021년 홍 시장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조직 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홍 시장 당대표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국민의힘 당직자 2명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이 돼서 서울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본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한 것은 시정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홍 시장 정치적 척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대구시 서울 본부가 전부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지자체들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는 아주 별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은 16명으로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광주도 서울본부 직원 8명 가운데 6명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돼 있는 게 제일 낫죠. 서울본부의 역할은 저희 대정부를 대응한다든지 국회 기밀한 협조관계 유지한다든지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나 대정부나 이런 데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서울 본부든 사무소든 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모두를 이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놨다가 역시 임기제인 자치단체장이 물러나면 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르르 들어왔다가 모두 같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운 것이지만
나름의 그래도 행정기관이 직원 뽑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았을 리는 없고요. 나름의 채용 근거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뽑았을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진행했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김 기자님. 네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일이 진행됐죠? 홍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서울본부는 본부장 한 명만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바꿔서 서울본부 직원들을 임기제 공무원들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본부장은 물론 과장 3명까지도 그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서울본부는 간부 반, 직원 반으로 구성되는 기형적 조직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구시 관계자는 단체장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인사를 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기자가 방금 그 대구시의 입장을 전해줬는데요. 그 홍준표 시장의 재량권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동의를 해서 조례나 규칙을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의 인사권 남용과 또 측근 챙기기라고 보고 대구시 의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넘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강금수 사무처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에 대통령령이나 또 행정안전부의 그 지침들을 상당히 많이 위반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례 없이 파격적인 굉장히 드문 어떤 특혜를 제공한다든지 방식을 쓴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측근을 챙기는 정략적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또 인사 문제인데요. 지난달 대구시에서 진행한 하반기 인사입니다. 여기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기자, 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한 것과 다른 인사를 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난달 대구시가 인사 발령을 냈던 그 신공항 건설 본부장 얘기입니다. 1급과 2급, 3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할 때는 물론 임기 중에 그 직무나 직위를 변경할 때도 행정안전부와 그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대구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종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신공항 건설 특보로 직위를 변경하는 걸로 그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공항 건설 본부장으로 발령을 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특보, 즉 특별보좌관은 단체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보좌하는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외부로는 신공항 건설 특보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내부 직위표인데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산하 조직에 공항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을 두고 5개 과와 관 그리고 14개 팀을 거느리는 직위와 직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 인사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태우 기자, 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제 편성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게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맡기게 된 게 되는데 이게 행안부와 협의가 안 된 내용이란 거죠? 네, 행안부와 협의 차원이 아니라 이 법령에 본부장 직책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별표 2를 보면 실장과 국장, 본부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종헌 신공항 건설 본부장이 맡은 자리는 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갈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달 초에 대구시가 대구 MBC를 허위 사실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하면서 돌린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고소인으로
이종원 신공항 건설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직제나 개편하고 인사 내구하는 것도 사실은 감시해야 되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대구시의회인데 네. 이번 일의 진행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개입을 했는지 대구시의회가 한 일들은 어떤 겁니까, 김태우 기자? 네. 이번 일은 대구시 의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인데요.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차례나 대구시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 대구시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출범할 때는 대구시 조례에 통합신공항 건설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본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특보를 신공항 건설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종원 신공항 건설특보는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었고 시장 인수에서도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홍준표 시장이 신복을 챙길 때마다 시의회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정치인 시장이 본인의 시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본인을 보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10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정해진 틀이 있을 테고 공무원 복무를 관장하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가 일단 예전에 했던 협의 사항은 어긴 걸로 보이고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까? 이태우 기자? 지금 행안부는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봤듯이 3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 실장, 국장, 본부장 자리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갈 수 없고 또 임명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련자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본부장을 발령을 냈다라는 전제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실급 본부장을 우리가 말하는 본부장이 발령이 난 건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보라고 협의를 해줬고 특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측근인 이종원 신공항 건설특보에게 전용 차량과 함께 운전기사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공용 차량 관리 규칙까지 바꿨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전에는 시장과 부시장에게만 제공하던 전용 차량을 시장이 시정 역점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 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별정직 4급인 군사시설 이전 단장도 이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논란을 대구시가 불러일으킨 거죠. 네. 홍준표 시장이 진행한 이 여러 인사들을 보면 투명한 행정이라는 얘기보다는 인사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근거나 소지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진행된 두 가지 인사 문제를 두고 뉴스 비하인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두 분 모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